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오랜만에 항공사 채용, 에어프레미아 이후에는 2년 만에 채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에어로케이 같은 경우에 제가 꽤 이전부터 학생들에게 뜰 거다 준비해라. 왜냐면 여기 경력직밖에 없었거든요. 객실 승무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던 곳인데 저도 이야기하다가 지쳐가지고 까먹고 있었던 찰나에 오늘 갑자기 떴더라고요. 그래서 항공사 이제 객실 승무원이 필요한 항공기가 도입됨에 따라 또 노선을 계획함에 따라 혹은 개인적인 또는 사적인 회사 내부의 어떤 인력 충원 이런 계획에 따라서 채용이 조금씩 진행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좋은 신호탄이 되는 어떤 그런 공고라서 굉장히 좀 뜻깊은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인사가 좀 길어졌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의 테디쌤이 있기까지 항공사 채용이 떴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채용 분석 그리고 어떤 준비 방향성 그리고 자소서 어떤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드렸고, 오늘도 어김없이 지금 오후 11시 37분인데 이 영상은 아마 새벽 한 3, 4시쯤 돼야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일을 하면서 테디쌤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한결같은 성실함이거든요. 열정이랑 그런 부분들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조금 힘내서 제가 생각한 정리한 내용들 조금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상만 보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론부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노트북 켜고요, 하나하나 따라서 찾아가면서 정지해 가면서 또 기록해 가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연컨대 이 영상만 2번, 3번 확인하고 공부하고 여러분들 습득했을 때 자소서 첨삭은 물론이고요, 면접 준비할 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어로케이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와서요, 채용 공고 이쪽 안에서 여러분들 모집 부문 한번 보겠습니다. 인원은 10명 이상 뽑네요. 2자릿수를 뽑을 예정이고 근무지는 청주입니다. 이 청주를 봤을 때 사실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주소지가 청주 쪽에 있으면 상당히 유리하겠다. 지역 인재 채용, 어떤 지역 상생, 경제 활성화, 충북 지역을 좀 키우고자 하는 에어로케이와 어떤 이 사이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소지가 좀 이러면 좋겠다. 그러면 주소지를 또 옮겨볼 수 있다면 또 좋지 않을까. 또 학교가 이쪽 출신이라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지원 동기 쪽으로도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 부분도 제가 힌트를 드렸으니까 잘 활용해 보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격 요건은 학력 제한 없고 외모 규정 없고 나이 제한 없고요.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사실 나중에 학력 넣는 란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보긴 볼 것 같다라는 거. 에어프레미아도 사실 그 부분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일단 뭐 까봐야 알죠. 그래서 뭐 4년제, 2년제, 뭐 학은제, 사이버대 전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익 스피킹 레벨 5 또는 오픽 IL 이상이 자격입니다. 자격. 그러니까 레벨 5 IL 이상은 합격하는 게 쉽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도 최소 6 그리고 IL 위에가 뭔가요? IM2인가요? IM2 뭐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기본이고요. 레벨 7 IH 이때부터 조금 그래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상 면접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분명히 영어 질문을 에어프레미아처럼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 시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안경 끼고 렌즈 끼고 1.0이 넘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고요. 병역 필 또는 면제자, 군면제 한 분 가능하고요. 남승무원도 뽑으니까 여러분들 국내선 국제선 비행근무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이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범죄자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출입국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거. 그리고 우대사항은 외국어 능력자를 우대한다. 에어로케이가 목표라는 것이 국내 최고 LCC 넘어가지고 동북아의 거점 LCC가 되는 게 목표죠. 일본, 중국 이런 둘러싼 여러 국가 지역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와 중국어를 네이티브처럼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확실히 가산점도 되고 우대사항이 될 것 같다라는 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수 기간은 꽤 짧습니다. 사실 에어로케이 스타트업이잖아요. 안에 인력이 참 부족할 거예요. 나중에 채용이 많이 몰리는 그 뒤 시점보다는요,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 준비하셔가지고 당장 뭐 내일은 어렵더라도 뭐 다음 주 월, 화, 수 정도까지
전까지는 지원을 하는 게, 목요일까지 아무리 늦어도 금요일까지 하는 게 저는 안전하고, 그리고 또 채용팀에서, 인사팀에서도 조금 오면 먼저 보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오는 순서대로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너무 느슨하고 루즈한 것보다는 살짝 타이트한 거 좋을 것 같다. 자, 1차 화상 면접인데, 화상 면접에서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볼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지원자들을 거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사실 에어프레미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미지 인상을 보는 게 맞고요. 마스크 착용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표정, 인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영어 실력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영어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실제 에어로K에는 외항사 출신의 사무장님들 꽤 많기 때문에, 경력직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 답변도 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추가적으로 이 영상이 끝이 아니라 나중에 에어프레미아 채용 끝날 때까지 제가 여러 자료들 올려드리고 정보 컨텐츠도 계속 만들어서 제공할 테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대면 면접은 자율복장 신체검사, 그리고 최종 합격 PCR 검사, 코로나까지 확인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제출 서류는 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년 동안 계약직 혹은 이제 인턴처럼 근무를 하고 1년 이후에 소정의 어떤 평가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용 이제 실제 지원창에 들어가서 이제 한 개씩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적어서 공개 채용 페이지로 넘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입사 관련해서 지방 근무 가능 여부 당연히 가능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적사항이 주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소가 청주나 이런 근처면, 충청도 쪽이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뭐 연락처, 신체 정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병력, 자 넘어갈게요. 이건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생년월일도 들어가니까 사실 나이를 안 본다라고 해도 사실 보일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학교, 여기서 이제 학력을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고등학교, 대학교 전공 학점까지 다 봅니다. 꼼꼼하게 보지 않을까. 물론 면접에서는 또 이게 안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입사할 땐 다 들어가는 내용이다. 그래서 완전히 공공기관, 공기업과는 좀 다른 차별화된 부분이다라는 거. 저 경력사항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개인사업, 병역, 특례, 인턴, 아르바이트, 기타 다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걸 넣으려면 이 별표 있죠. 이거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직원수 이런 건 안 넣어도 되고, 부서, 직급, 담당 업무, 퇴직 사유는 안 넣더라도 이건 다 넣어야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열차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좋죠. 이런 부분들 실제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재직 중인지 퇴사인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특이한 게 아르바이트도 이게 기재가 가능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경력상이라고 하면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았지만 증빙 가능한 서류는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서류가 필요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 경력은 사실 이력서상에서 가산점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학력, 연구, 경력, NCS. 자, 그리고 또 봅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어학 자격 기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외국어 성적이 좀 높을수록 좋겠죠. 뭐 토익뿐만 아니라 토익 스피킹 여러 가지 외국어가 다 되니까요. 여러분들 시험 성적도 여기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 외국어 활용 능력 요 밑에 있죠. 이 부분도 같이 기입하는 게 좋고요. 외국어 활용 능력은 뭐 실제 면접, 화상 면접이나 대면 면접에서 외국어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회화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높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기너, 베이직, 인터미디어트 할 바에는 안 적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어드밴스드, 그다음에 뭐 전문가 수준 뭐 이렇게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인터미디어트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에서도 여러분들 너무 토익 성적이 막 700점 미만이다, 그러면 적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외국어 성적으로 플러스 받거나 뭐 가산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차라리 토익 성적은 빼버리고요, 스피킹 이런 성적만 넣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대신 외국어 활용 능력은 뭐 인터미디어트에서 뭐 선택은 본인의 자유지만 나중에 이제 영어 질문 들어왔을 때는 충분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서류 합격을 하게 된다면 영어 관련된 질문 답변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해외 경험, 어학연수, 해외연수, 교환학생, 세미나, 해외 거주, 해외 봉사 다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 해외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 좀 유리하지 않을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는 뭐 공용어가 될 거니까요. 그리고 자격증도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 볼게요. 제가 봤을 땐 자격증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좀 생각해 봤을 땐 서비스 관련 자격증, 안전 관련 자격증, 뭐 응급처치, 그리고 기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래도 자격증 넣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혀 관련 없는 자격증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뭐 포크레인 자격증, 이게 뭐 넣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일 수 있다 생각해서 저는 서비스 안전, 그리고 뭐 또 장애인 관련된 어떤 고객 응대와 관련된 자격증 있으면 저는 참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서류는 증빙 가능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상경력이랑 교육이수 사항은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학내외 활동도 최소 뭐 동아리 활동, 연구회, 팀 프로젝트, 온라인 커뮤니티, 뭐 재능 기부 활동, 기타 사회 활동,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서류가 필요할지 안 할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여러분들 뭐 사실 팀 과제, 팀 프로젝트 이런 건 많이 하잖아요. 학교에서 했던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막 정말 까다롭게 막 대단한 그런 활동을 요청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적을 수 있는 게 다양하고, 학교에서 했던 거 이런 것들 봉사기간, 봉사시간 잘 체크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지금 다 작성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학 자격 기타 2란이 생각보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활동이 뭐 길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좀 작성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고민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할 수 있는 것은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제가 한번 보면 5천자에서 2천자,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에어로케이 항공에 지원하는 이유, 일에 임하는 자세, 삶과 사람을 대하는 가치관 등이 궁금해요. 신체 조건, 출신 지역, 가족 관계 등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겠죠. 출신 지역을 작성해라고 하진 않았지만 뭐 청주, 세종 이렇게 작성은 못하더라도 제가 사는 지역, 내 고장, 내 고향 이 정도는 작성하는 거, 불특정하는 거니까 이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일단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000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500자 항목 4가지를 둔 일반 항공사 어떤 항목이랑 똑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더 막연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에어프레미아에서도 자유 양식 줘놓고 사실 수기까지 했는데 저는 전혀 어렵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자기소개서라는 게 명백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소개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질문은 한정적이죠. 나를 소개할 수 있는 항목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을까요? 물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좀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에어프레미아에서 너무 전형적인 틀로 가는 것은 별로겠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하고자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드러내준다면 저는 충분히 차별화되고 개성 있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선정하거나 내용을 특이하게 작성하는 것보다는요,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을 좀 창의적으로 해서 좀 흐름을 이어간다든지, 혹은 제목 안에 개성과 좀 엣지를 더해서 포인트를 주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개성이나 포인트에만 집중하기보다는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항공안전요원 서비스인 승무원으로서 어떤 본인의 역량과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제목, 내용이 중요합니다. 일단 저는 총 2000자기 때문에 항목을 크게는 뭐 2개, 작게는 3개, 4개까지 가는 것은 조금 너무 다양화해서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500자 작성이 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00자 기준으로 해서 1800자는 넘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2가지로 나눈다면 뭐 1000자 미만으로 2개, 그리고 3개로 나눈다면 500자 이상 뭐 6, 700자 사이 해서 3항목을 적절하게 배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제목, 그리고 첫 문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목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포인트를 두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진취적인 성향의 소유자, 이런 제목은 별로다. 그래서 첫 문장에서 나를 조금 궁금하게 해줄 수 있는 숫자나 영어나 혹은 어떤 포인트를 조금 넣어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제목, 자기소개서가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큰 틀의 어떤 주제를 첫 문장에 딱 넣고요. 또 첫 번째 항목에 대한 어떤 제목, 그리고 내용, 그 다음에 제목, 내용, 제목, 내용, 이렇게 가는 것도 좀 읽고 싶게끔, 뭐 기한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동의 삶을 살아왔지만 세상 가장 따뜻하고 뭐 창의적인 승무원이 될 준비된 지원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첫 주제 안에 들어갔던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야.
뭐 두 항목이든 세 항목이든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어떤 큰 스토리텔링의 어떤 차별화, 개성 이런 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뭐 텍스트가 다니까 뭐 형광펜으로 칠을 할 수도 없고 밑줄을 그을 수도 없고 어떤 포인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목마다의 연결성을 줘서 가독성을 높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항목 자체가 자기소개서 및 역량기술서죠. 그래서 본인에 대한, 본인의 경험에 대한 소재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직무에 대한 핵심 역량들을 어필하는 거 포함시켜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지원서 작성하다가 보면 우리 경력 말고도 작성할 수 있는 란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과거 경험, 자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열차 승무원과 굉장히 또 비슷한 어떤 채용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안에는 여러분들이 서비스, 안전, 팀 문화, 어떤 승무원으로서의 역량, 자질 이런 핵심 역량을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역량, 그리고 내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안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어떤 그 안전을 보여주기 위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항목 중에 하나는 지원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항공사는 정말 다양하고 승무원이라는 직무는 딱 한 개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회사 중에 왜 우리 항공사에 지원했냐라는 건 회사 입장에서 너무 궁금하고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당위성과 개연성 그리고 지원자의 어떤 확신, 이게 굉장히 합이 맞았을 때 자소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왜 에어로K에 입사하려고 하냐라는 거죠. 우리 에어로K의 사업 방향성, 대표님의 어떤 마인드, 그리고 기업의 가치 철학, 그리고 우리 기업이 어떤 장점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은 어떤 역량, 뭐 서비스 관련, 안전 관련 역량과 어떤 가치, 목표를 갖고 있는지 승무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또 지원 동기 또한 함께 포함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에어로K 속에서 여러분들의 목표와 포부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왜 에어로K여야만 하냐, 그리고 이 에어로K 속에서 본인은 어떤 서비스 안전 역량을 보여줄 수 있고 어떠한 목표, 가치, 포부를 실행하고 원하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의 항목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Why,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다양한 항목들을 한번 추천해 볼게요. 본인의 직업적 가치관, 또 상세하게는 서비스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가치관, 안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 그리고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의 좌우명과 가치관, 신념, 또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이런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한 것들을 하나 선정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뭐 이걸 뭐 두 개를 선택해도 좋고 하나를 그냥 선택해서 이야기를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작은 주석으로 일을 대하는 자세 이렇게도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해결 경험, 목표 달성 경험, 고객 감동 경험, 이런 성과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성과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임해서 성과를 달성했는지, 문제를 해결했는지. 대한항공 인재상에서 저는 많은 답을 찾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진취적 성향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혹은 더 높은 목표 결과 달성, 그리고 작은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하는 성실함, 팀워크를 중요시 생각하고 소통, 배려, 경청, 희생을 실천할 수 있는 팀플레이어 역량,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것이 저는 좋은 답변 소재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본인의 확실한 역할, 액션이 딱 정확하게 되어 있을 때 본인의 가치관과 함께 저는 그게 차별화된 자소서 항목의 답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제적인 역량에 대해서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언어, 소통,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갖고 있는지. 채용 공고에서도 외국어, 일본어, 중국어는 우대사항이죠. 물론 영어는 기본일 거예요. 이 동북아시아의 거점 항공사를 목표로 하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동북아 다양한 외국인 고객들 응대할 때 내가 어떤 우리 에어로K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도 좋을 것 같고요. 과거의 경험 또한 중요할 것 같고, 과거의 경험을 통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도 너무 좋겠죠. 그리고 어떤 팀 워크십도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팀 내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본인은 어떤 역할,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는지, 실제로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픈니스, 그러니까 오픈된 마인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기업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조직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가늠하게 할 수 있는,
결국에는 팀 내에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본인의 그 가치관이 팀 전체 결과에 도움이 되거나 유연함이 되거나 효율성이 되거나 이런 것들에 어쨌든 연결성이 붙여지면 가장 좋은 어떤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에어로케이에 대한 충성심과 애사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에어로케이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본인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자취를 이야기하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승무원으로서 아니고요. 에어로케이의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실제 고객으로 탑승해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어떤 언론 보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후기를 팔로우업 했던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경험 어떤 지식 습득을 통해서 내가 에어로케이 승무원으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도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항목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15개 정도 불러볼게요. 지원동기인데 항공사 지원동기, 승무원 지원동기 포함, 본인의 서비스 가치관, 본인의 안전 가치관, 본인의 직업의식 및 가치관, 본인의 생활신조 및 좌우명, 승무원으로서 본인의 강점, 역량 혹은 경쟁력, 항공사의 기본 인재상이 될 수 있는 대한항공의 진취적인 성향의 소유자, 팀플레이어, 성실한 조직인 서비스 마인드와 올바른 예절의 소유자, 국제적인 역량에 대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에어로케이에 입사하기 위해 본인의 어떤 특별한 노력과 경험, 팀 내 혹은 사회생활 속에서 본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업무의 효율성 및 결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규정을 바꾸거나 그 규정, 어떤 상황, 문화를 개선해본 경험, 입사 후 본인의 포부와 목표, 서비스 직무에 있어 성공 경험, 결과, 성과 경험, 불만 고객 응대 경험 및 응대 노하우, 앞으로 에어로케이 성장 방향성 및 따라야 할 트렌드, 혁신을 통한 문제 해결 경험 혹은 성과, 어떤 목표 달성 경험. 이 정도로 한번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2개 혹은 3개를 선정해서 자기소개서를 스토리텔링화하고 제목에 포인트를 주고 하이라이트를 주면 아마 최상의 자기소개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원 동기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좀 전반적인 팁을 한번 드려보자면요. 일단은 한 지역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가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단순히 항공사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 성장, 이런 동시다발적인 가치를 실천할 수 있다는 굉장히 뜻깊은 일에 동참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청주국제공항이라는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좀 부족한 공항을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동시에 에어로케이도 성장하는 그런 뿌듯함, 성취감도 느껴볼 수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트렌디한 어떤 회사 분위기, 어떤 진취적, 도전적, 창의적인 가치, 그만큼 항공사의 비전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을 넘어 동부가 최고의 LCC가 되겠다라는 어떤 비전, 이런 것도 사실은 색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는 대표이사님의 어떤 마인드가 확실히 깨어있다. 유학파라고 하셨는데 뉴스 기사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고 여러분들 답변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서 나오는 유연함, 젊은 감각, 그리고 이를 통한 창의적 도전, 성공, 직원의 행복이 곧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어떤 직원, 사람 존중의 가치, 그리고 직원의 행복이 곧 고객의 행복이다. 이건 에어프레미아의 HSC, H-휴먼과 같은 가치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좋다 생각했는데, 세계적인 공감대, 소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MZ세대를 타겟팅한 고객 타겟팅화, 이거 굉장히 전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스마트한 항공 스타트업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도전한다는 거,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에 대한 예시가 젠더리스 승무원들의 복장이 아닐까 생각해요.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확실히 대표이사님의 오픈된 마인드, 이런 부분도 어떤 기업의 철학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인터뷰 자료를 활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자소서 항목뿐만 아니라 면접 답변에서 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정말 많아질 겁니다. 이 자소서는 한 항목이지만 2000자라는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자소서의 퀄리티는 극명하게 나뉘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토리텔링과 함께 나라는 사람의 가치관, 가치, 생각, 역량, 경쟁력, 그리고 그것을 에어로케이 안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전반적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좋다 생각하고요. 좀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은 항목 한 개로 주르륵 줄글하는 거, 굉장히 가독성 떨어지고 감동 없다라는 거, 그리고 글자 수를 너무 짧게 한다라는 거, 그런 게 좀 아쉬울 것 같고, 지원 동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항목들 많으니까 그 중에서 뽑아서 쓰셔도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내가 이 기업에서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인가,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 정말 잘 맞출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항공사 면접이라는 게 뭐 정말 서류 이런 부분만 보고 자소서만 보고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하지만 면접이 진행될수록 자소서는 본인에게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본인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목 부분에서 반드시 어필, 포인트 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첫 문장에서 본인의 마인드, 가치관을 좀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너무 특별하고 특이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에어로K의 가치, 감성과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소 항목에 대한 분석 끝났고요. 조금 더 제가 팁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다시 에어로K 채용 홈페이지로 와서요, 회사 소개로 가보면요, 회사 개요가 있습니다. 채용 홈페이지고요. 지금 대표이사 인사말, 젊고 역동적인 스타트업, 굉장히 행동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젊다라는 것은 어떤 틀에 갇히지 않고 이를 꿰부실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진취적인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고요. 기존의 관행에 벗어나 항공산업의 신선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저는 좋은 의도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요. 또 아래의 내용을 보면 뭐 대표님의 어떤 마인드를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 떠나는 여정의 동반자, 괜찮을 것 같고요. 에어로K의 동반자, 이런 포인트. 도전과 혁신을 멈추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자소서 항목에 도전, 혁신 넣었었고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 다 나오죠. 지금 아까 제가 그 자소서 항목 설명드리면서 나왔던 거, 사람, 직원 행복이 고객의 행복이다라는 거,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오픈니스, 그리고 투명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조직 문화. 그래서 굉장히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하되 또 우리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경청하고 수용하고 소통하는 거,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진취적인 성향, 변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사회의 경제 활성화, 임직원 모두 동반 성장, 직원들의 동반 성장, 회사와 함께 지역과 함께 상생의 선순환,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 회사 소개에 보면 우리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의 약속을 보면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갈 에어로K, Open a new area of aviation. 자, 청주공항을 기점으로 하고요, 안전과 효율, 차별화된 서비스와 고객 만족을 위해 국내외 최고의 항공 전문가들과 함께 오랜 시간 철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이 항공사가 지금 이제 취항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항공사를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이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한 4,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탄탄하게 그 기반을 설립해서 스타트업이지만 결코 스타트가 아닌 어떤 결과를 스타트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에어로K는 전 세계에서 검증된 가장 효율적인 모델, 뭐 에어버스 320이죠. 베스트 인 클래스 세이프티,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고요. 에어버스사로서부터 안전과 관련된 최신 항법 장치와 운항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글로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전 예측 안전장비 시스템도 있고. 아무래도 에어로K, 신생항공사에 대한 안전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요즘에 항공사들이 워낙 사고가 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뭐 너무 지적만 하기보다는 이런 거 좀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하자라는 격려, 이런 거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Innovations for New Experience, 새로운 경험을 위한 혁신, 기존의 관리를 깨는 창의적 접근과 진취적인 사고. 그래서 아까 진취적인 사고 혹은 혁신을 통해서 문제 해결한 경험이 자소서 항목으로 나오면 참 좋겠다 했던 게 바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였습니다. 차별화된 운영 방식과 서비스는 소비자의 선택과 편익을 확대해 소비자들의 여정에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더해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투명한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임직원의 행복, 사회 발전, 대한민국 성장. 참 좋은 구절이에요. 임직원의 행복과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발전, 대한민국의 성장. 성장의 선순환. 이게 또 에어로K의 어떻게 보면 가치가 너무 와닿아서 지원 동기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브랜드 디자인.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회사 소개 오버뷰에 있는 조직 문화 쪽으로 가볼게요. 투명한 기업 경영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도전. 에어로K는 중요한 게 도전인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이 하지 않는, 말로만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에 옮기는 진짜 도전. 자, 여기에서 이제 조직 문화라는 게 오픈네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직 문화, 투명하고 다양성 인정하는 문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오픈네스 조직 문화 같은 곳에서 더 나은 결과를 냈던 경험, 그러니까 꽉 막힌 폐쇄적인 곳에서 모두가 합의하에 좋은 결과를 냈던 이런 경험이 아까 자소상목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에어로케이 모든 직원들은 언제나 변화를 탐색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업가 정신, 진취적인 성향의 소유자, 주인의식,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각자의 아이디어 개진 가능하고 강점과 아이디어 다양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뭐예요? 내가 자신 있는 직무가, 하고 싶은 직무가 객실 승무원이지만 나의 또 다른 강점이 기업의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주저없이 아이디어와 이런 재능을 함께 나누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가 주인의식, 나는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인재상 보겠습니다. 에어로 케어링. 케어링이 사실 C예요. 밑에 쿨도 C고 크리에이티브도 C. 자, 그래서 케어링. 그래서 동료들을 잘 챙기는 팀 플레이어, 조직 문화 이런 게 일단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 소통, 실천.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실천. 그래서 어떤 나의 행복의 기준, 동료들과 함께 더 나은 걸 고민하고 하는 과정. 참 좋을 것 같아요.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 중요할 것 같고, 우리는 쿨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신선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우리는 지나간 것에 걱정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쿨한 역량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우리는 항상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분방한 문화 속에서 기존의 항공산업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아이디어 샘솟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언제든지 이 오픈니스라고 했었잖아요, 아까. 그런 본인이 샘솟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을 거다. 객실 승무원으로서도 이런 게 가능할지,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문제 해결 경험, 성과 달성 경험, 이런 거, 고객 감동 경험, 서비스 개선 경험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에어로케이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와 보겠어요? 고객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홈페이지. 아직까지 홈페이지가 막 엄청 다양한 정보가 많진 않은데 쭉 아래로 내려와 보면요, 회사 속에 브랜드 스토리가 있어요. 저는 브랜드 스토리는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쭉 내려가 보면 고객의 여정에 있어 불필요한 비용과 불편함을 줄이고 항공업의 장벽을 넘어 경험과 자유를 주는 브랜드. 그래서 고객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경험을 해외에 또 이렇게 전할 수 있고, 해외의 좋은 경험 우리가 갖고 와서 기업이 발전한다라는 가치도 있었거든요. 단순히 저렴한 티켓만이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전하고자 하는 기업의 가치가 저는 또 가치 있는 가치가 아닐까? 말장난인가요? 그리고 마음과 마음을 더 가깝게, 에어로케이 밸류스. 에어로케이가 지향하는 모든 가치의 방향에는 사람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마음은 고객, 임직원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모든 노력의 시작입니다. 사람을 향하는 바른 문화를 토대로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에어로케이를 소개합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기업가 정신 아까 중요하다 생각했죠? 아까 이야기했고요. 나눔과 연결, 긍정의 에너지와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존재한다. 나눔과 연결,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를 통하여 보살핌, 신뢰, 그리고 사람, 장소를 넘어 마음을 연결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답변의 포인트로 하기 좋은 거예요. 내가 가진 따뜻한 마음, 서비스, 안전 역량을 마음껏 나누어서 고객의 마음을 연결하고 이를 넘어서 이렇게 성장하겠다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모두를 위한 실용적인 여정,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좀 덜어내고 합리적이고 유연한 거를 좀 많이 강조한다라는 거. 취소 수수료 부담 없이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요. 고객의 입장에서 확실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것 같고, 전좌석 부가 서비스 제로부터, 부가 서비스도 원하는 대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의 준비 시작 끝을 한 번에, 이거는 사실 다른 기업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포인트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더 많은 여정의 시작. 자, 보면 이제 동북아, 지금 치앙하고자 하는 곳들이 좀 나와 있죠. 일본,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 중국, 광저우, 홍콩, 마카오, 대만, 그 다음에 비엔티엔, 치앙마이, 방콕, 동남아까지 가네요. 호치민, 나트랑, 쿠알라룸푸르, 이런 곳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채용 안내 말고 쭉 보면 이제 기존의 홈페이지 아래로 쭉 보면요, 위에 보면 브랜드 한번 눌러볼게요. 오른쪽 위에 있는 브랜드 Color Your Life, 새로운 여정의 시작 에어로케이. 자, 보면 합리적인 비용과 실용적인 서비스로 고객에게 많은 경험과 자유를 주는 브랜드 에어로케이는 운송 수단을 넘어서 고객의 여정과 여정 사이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다채로운 순간과 일상,
일상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체험이다. 지금 에어로케이 취향기념 프로모션 함께 하나의 여정 넘어 새로운 가치 만나보세요. 엄청 막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굉장히 감각적이고 MZ세대를 겨냥하고 있다는 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Slow down, 그다음에 wonderfully, spark, bloom, light.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청주국제공항에서 시작한 여정. 청주국제공항이 다른 지역과의 어떤 지역적인 거리가 좋대요. 위치가. 그래서 청주국제공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항공 운임료도 더 싸고, 그래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대구공항, 부산공항 전부 다 에어부산 티웨이 항공이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그 대구는 특히 유령 같은 공항을 활성화시키는 데 성공했죠. 경북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잖아요. 부산 입구, 그 다음에 대구 입구, 김포, 그리고 뭐 여수 사실 막 엄청나게 활성화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재는 청주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봐요. 대전, 뭐 충북, 또 세종 이렇게 좀 인구들이 많이 밀집해 있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충분히 좀 필요한 지리적 위치 특성인 것 같고, 대표님도 이걸 보고 이제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에어로케이를 청주 거점 모기지 공항으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항공사를 설립해야겠다 생각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친근한 프로 에어로케이, 그래서 실용적인 유니폼, 이게 진짜 좀 대박이더라고요. 어피어리언스에 대한 어떤 제약이 없대요. 그래서 실제 면접 보러 갈 때 너무 프리하게 해서 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근무할 때는 이렇다라는 거.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이게 편안한 유니폼, 이게 집중되어 있다. 젠더리스라는 유니폼이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할 거라고 생각 못 했을 텐데 우리가 에어로케이가 했던 유일한 항공사라고 합니다. 유럽인가 어디에 보도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도전, 전문성으로 더 많은 경험과 자유를 주는 브랜드. 그러니까 더 많은 경험, 고객에게 더 좋은 경험, 더 많은 경험, 자유를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 굉장히 젊은 마인드죠. 젊은 마인드. 또 집에서 편하게 짐을 보내는 도어투도어 캐리어 배달 서비스가 있대요. 이건 정말 저는 좋은 것 같고요. 트립 이지와의 제휴를 통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도착지 숙소까지 보내준다고 하네요. 에어로케이 이제 홈페이지에서 봤고요. 뭐 서비스 안내는 뭐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봐야 되잖아요. 이벤트도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현재는 사실 국내 여객 운송 약관 이거는 홈페이지마다 이제 여러 항공사들마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면접 볼 때 살짝 봐두시면 롤플레잉이나 이럴 때 좀 답변하기 조금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도 다 본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여러 프로모션들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시되, 이건 근데 다른 항공사들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또 이제 수화물 15kg 무료 이벤트, 통 큰 이벤트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에어로케이가 한번 탑승하면 이제 충청도 지역 주민들은 반드시 이용하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채용을 하는 이유 자체도 항공기 세대를 목표로, 그리고 노선도 이제 국제선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최소한의 국내선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들을 모아두고 이제 이 사람들이 국제선 여객으로 좀 치환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전략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강병호 대표님이 이제 그 인터뷰했던 뉴스 기사를 좀 할 텐데 여러분들 뭐 받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년 만에 날개를 펼쳤고 동북아시아의 거점 항공사가 되겠다는 게 최종 목표이다. 동북아시아, 우리나라 말고 아시아의 최종 목표라고 하네요. 아시아, 동북아시아 안에서. 그리고 이제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모델이라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위기를 극복했던 항공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어로케이도 그런 부분들을 좀 롤 모델에서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한국에서 최고가 아니라 이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LCC를 만들고자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차별점이 3가지라고 하는데, 청주국제공항과 동반 성장성, 2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지리적 요건, 그리고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항공사의 성장이 거점 공항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함께 세계로 성장, 상생, 좋은 가치예요. 마치 코레일 관광개발처럼.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두 번째, 수평적 조직 문화. 아까 제가 자기소개서 할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성항공사들과 다른 신생항공사만이 가질 수 있는 역동성과 효율성 등을 경영 정반에 반영하고 있고, 젠더리스 유니폼, 세계적인 어떤 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이제 저비용 항공사, 미국 내 선호 직장 상위권 손꼽힌 저비용 항공사 사우스웨스트. 근데 이거는 에어프레미아도 같이 하고, 사실 이제 신생항공사들이 추구하는 모델이 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에 있어서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긴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거 가지고 지원 동기 했다라는 건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MZ세대를 명확한 타겟층으로 삼은 점, 그 다음에 MZ세대에 대한 세계적 소비 패턴이 검증됐고 향후에도 주력 소비층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에어로케이의 정체성 역시 MZ세대와 함께 나아갈 것,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젠더리스 이런 부분이 좀 새로운 가치잖아요. 그래서 젠더 뉴트럴 뷰티 브랜드 라카에서도 이렇게 협업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브랜드 가치에 공감한다고 합니다. 더 많은 경험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이제 항공산업이 정상화된 이후에는 90% 이상을 국제선 위주로 운항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 취향도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노선으로 좀 취향을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조금 뭐 무모할 수도 있지만 그런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졌을 때는 혁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객과의 만남에서 좋은 경험과 인식을 심어줄 자신 있다.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항공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선점이 필요한 경우 스피드한 피드백 바탕으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한 항공사가 되겠다. 여기까지가 제가 또 확인한 뉴스 기사고요. 또 뭐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제 에어로케이를 통해서 경제 중심 도시로 청주국제공항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충북지사의 어떤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제 어떤 지역적으로 지자체에서 밀어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뉴스 보면 어디 노선 취향하면 4억 원 주겠다 막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빵빵하게 도움을 줄 거고 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마케팅 잘 되고 항공산업만 정상화 돌아오면 에어로케이도 지금은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기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지만 뭐 에어프레미아처럼 활짝 날개를 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에어로케이를 통해서 어떤 청주 충북 지역의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 확장 그리고 주거시설 개선 그 다음에 생활시설 환경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뉴스 기사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청주공항이 동북아의 관문공항으로 떠오를 것 2030년 아시아게임 유치를 위해서 목표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답변에 활용해 볼 수 있으면 자소서 항목 내로 활용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에어로케이를 전반적으로 싹 한번 훑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만만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필수적으로 적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알고 보니 뭐 대학도 뭐 영어 성적도 다 보는 부분이 있어서 또 까다롭다 힘들다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항목이 자소서 한 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2000자인데 테디쌤은 2개, 3개 적으라고 한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많은 사람들이 이 에어로케이에 지원을 해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찔러 넣기가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찔러 넣었을 때는 찔리지 않아요. 확실히 죽이고자 찔러야 찔립니다.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자체가 정말 날카로운 칼, 송곳이더라도 그냥 찔러보는 거는 안 찔릴 수도 있어요. 뭐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결국 취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가치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솔선수범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결국에는 꿈 앞에서 여러분들이 당당해져야 그 꿈을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귓동으로 들은 사람들 많을 텐데 제가 준비해야 될 때다. 영어 성적 만들어라. 면접 준비해라. 해라 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동기부여했지만 이제서야 발등이 불 떨어져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셔서 그래도 이 힘든 시기에 항공사 합격 첫 스타트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도 에어프레미아, 티웨이 항공 그리고 또 다른 여러 항공사들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말고 제가 뭐 늘 말하잖아요. 승무원 하세요라고 밀어붙이는 그런 승무원 강사가 아니라 저는 취업 컨설턴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의 역할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도움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 뭐 유튜브 라이브 하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조만간 Q&A로 한번 라이브 진행하도록 할 것이고 또 자소서 첨삭이나 또 이후에 서류 합격해서 1:1 컨설팅, 뭐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들 문의는 제 아래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로 저는 보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어떤 채용이 있을 때 가장 든든한 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고요. 지금 시간 12시 33분인데 최대한 빨리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